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화배선, 내열배선을 보기 전에 우리 전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 전선의 먼저 색상 기준이 KEC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이제 색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을 세 가닥의 3상이 있으면 L1, L2, L3라고 이제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 중성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보호도체가 있어요. 접지에 쓰이는 거죠. 보호도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이제 그 색상을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흑회청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얘네는 녹색에다가 황색을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뭐 KEC 그 핸드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아래로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위에 아래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호도체의 색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색상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이제 소방에서 사용하는 전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종류를 얘기를 해보면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이제 HFIX 그래서 뭐 HPX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얘네들을 말하면 얘네들이 제일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450, 750V 이래 놓고 저독성 난연 그죠? 독성이 없고 난연인 폴리올레핀으로 절연한 전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여기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있고 이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내부의 하얀색 이 부분은 이제 도체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체고 얘네들은 우리 보통 이제 연동선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동선을 사용하고요. 얘네를 싸고 있는 얘가 이제 절연체죠. 절연체인데 얘네들을 뭘로 쓴 거냐 하면 폴리올레핀을 쓰라 이겁니다. 보통은 이제 비닐로 하거나 또는 폴리에틸렌으로 싸는데 얘네는 폴리올레핀으로 싸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독성이 적어요. 할로게인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적고 그 다음에 난연이다. 이래서 얘네들을 이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절연전선이고요. HFIX고 그 다음에 이제 CV 케이블을 쓰죠. CV 케이블을 쓰는데 이 CV 케이블의 이 C자가요. 그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러니까 가교 폴리에틸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V는 비닐이라는 거죠. 비닐이어서 얘는 이게 뭐냐? 얘는 가교 폴리에틸렌이라는 애로 얘가 이제 XLP라고 그럽니다. 그죠? XLP라고 부르는 얘로 절연을 했어요. 절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또 싸는 게 있어. 케이블들은. 그래갖고 그걸 싸는 거는 뭘로 했냐면 비닐시스 케이블이에요. 비닐시스 전력 케이블, 트레이용 전력 케이블이죠. 뭐 소방에서 쓰는 걸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그 절연전선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도체가 있고요. 도체가 있고 얘네들을 절연체로 이렇게 싸놨어. 절연체로 이렇게 싸놓고 요거를 외부에 또 이렇게 싸죠. 이렇게 이제 싸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 흰색은 도체예요. 그죠? 도체여서 연동선을 쓰고 있고 이 빨간색 부분 요거는 이제 절연체예요. 그리고 요거 제일 외부를 이걸 외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 이제 시스예요, 얘가. 싸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이제 시스. 어떤 분들은 쉬즈, 어떤 분들은 쉬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소방에선 시스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뭐 이건 뭐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개재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속에 채운 것들, 이 빈 부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죠? CV는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을 했고, 요게, 그죠? 빨간색이. 시스는 비닐로 했다. 그래서 비닐이 좀 잘 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CV 케이블인데, 얘네들 전력용 케이블인데, 보통 얘네들 이제 그냥 쓰지 않고, 뭐, FCVV, FCV, 뭐, 또는 이제 뭐, FRCV,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얘네 케이블들은 이 시스를 조금 난연 PVC를 써서 조금은 성능을 좀 화재, 열에 대한 성능을 좀 높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요, 비닐 시스를 하게 되면 얘네들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얘네 이제 내열 온도가 보통 90도C 정도 돼요. 자, 근데 이런 케이블을 써요. 우리 이렇게 FCVV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럼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CVV 케이블은요, 뭐냐면 얘가 제어라는 뜻이야. 컨트롤의 뜻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비닐이야. 그러니까 비닐로 절연하고 비닐로 시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어용인데 비닐 절연에다가 비닐 시스예요. 이렇게 돼 있는 케이블인데 얘네들은 사실 소방에서는 내화나 내열 배선은 안 돼요. 요거의 대상이 안 돼. 왜냐하면 소방에선 최소한 절연은 가교 폴리에틸렌을 쓰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규정의 허점을 노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쓴다는 거예요. FR, CVV 해놓고 SB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통신선으로 쓴 거예요. R형 통신선으로. R형 통신선으로 쓴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얘만 내화 내열 배선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막 이런 걸 막 쓴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내열 배선을 해야 된다면 CCV라고 써야죠. 컨트롤 CV 케이블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잘못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뭐 잘 쓰진 않지만 또 여기 이제 우리 소방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FRCO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가교 폴리에틸렌을 절연했어요. 물로 절연을 했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내열 성능이 우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독성의 난연의 폴리올레핀으로 시스를 했어요. 시스를 예로 적용한 전력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내화나 내열 배선에 쓰이는 전선의 종류에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내화 전선인데, 내화 전선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FR8이 있어요. FR8. FR8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그 도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케이블처럼 그려보면 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절연체로 이렇게 싸놨어요. 절연체로 이렇게 싸놓고 외부는 시스로 이렇게 싸놓는다면 이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인데, 여기에 일단 최소한 여기 이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여기를 유리섬유 같은 불연제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도체에다가 영향을 주지 않게 이걸로 이제 감았어요. 감은 거고요. 또 여기도 감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를 뭐 전체로 감든 하나씩 감든 외부로도 감을 수가 있는데, 아마 강화된 내화전선 기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하려면 외부에도 이제 유리섬유 같은 걸로 이제 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MI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MI 케이블은요, 미네랄로 인슐레이션, 절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면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시스죠. 시스가 있고 여기 절연체가 있는데, 이게 도체가 있어요. 이렇게 도체가 있으면 이 절연체 자체를 무기물로 만든 거예요. 미네랄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시스는 타더라도 절연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는 안 타잖아. 안 타니까 그 형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좀 강한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쓴다 그랬는데 차폐선으로 또 쓰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차폐선으로 쓰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요. STP UL 2095 그 다음에 ST 16 AWG 이런 식으로 해서 AWG라는 게 이제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선 규격이에요. 근데 얘가 UL 2095다 이러면 얘네들은 UL 기준의 2095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얘네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내열 온도가 80도씨예요. 80도씨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얘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통 쓰는 애들이 90도 이래요. 그죠? 쓰는 케이블들이 90도 이런 내열 온도고요. 이거 잘못 쓰고 있다 그랬죠. 얘도 CVV도 내열 온도가 낮아. 얘도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폐선으로 쓰는 애들만 내열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따가 차폐선에도 얘기하겠지만 UL2095가 아니라 UL1424를 적용해야 된다. 얘가 내열 온도가 105도씨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배선 기준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당락을 거의 좌우하는 문제로 나왔었고요. 지금 배울 내화 배선, 내열 배선은 아주 빈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주 나오죠. 기출 분석에 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배선이잖아요. 전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선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내화나 내열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걸 먼저 알아둬야 돼요.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화 배선도 될 수 있고 내열 배선도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이 전선의 종류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요거 HFIX,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CV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CVV는 아니라는 거예요. CVV는 내화 내열 배선이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RCO였죠? FRCO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그죠? FRCO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 8가지의 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화 배선이 될 수도 있고 내열 배선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내화 배선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화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얘네를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위에 이제 상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바로 쓰겠지만 쭉 요거 설명한 다음에 쓰겠지만 내화 전선을 사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요 상기 전선을 사용하는 내화 배선 방법 중에 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에 2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로 금속관이나 금속으로 된 파이프죠. 그리고 또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얘네들은 이제 구부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릴 수 있게 금속편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그 금속재 가요전선관.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여기에다가 이 위의 전선 중에 한 가지를 수납해요.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여기다 넣고요. 그냥 두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내화 구조의 이 수납한 이 전선관을 내화 구조의 벽이나 바닥에 25mm 이상 깊이로 매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관 안에 있어서 한번 보호가 되고 내화 구조 벽체 속에 있으니까 또 화재로부터 보호되고, 그죠? 그리고 또 얘네 자체도 좀 약간의 내열 온도가 있어서 좀 견딜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 중에서요, 기술사 시험에 요런 거 있죠. 왜 2종이냐? 그리고 왜 합성수지관에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왜 하필 25mm냐? 이게 이제 기술사 시험에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이 금속재 가요전선관에서
왜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데 왜 하필 2종만 되느냐 이거야. 1종은요. 한 가지로 되어 있어서 1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금속편으로 제작이 돼 있고 외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부릴 수 있는 가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뭐가 없냐면 내수성이 없습니다. 내수성이 없어. 근데 얘네들 내화 구조의 벽 바닥은요. 보통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를 쓰잖아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물 섞으면 끈적끈적해지는데 여기에다 골재를 넣은 거예요. 골재는 이제 자갈 같은 것들을 넣은 거죠.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만드는 게 콘크리트인데 여기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이 엄청나게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 일종에다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얘네 다 녹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종은 왜 되냐면 이종은 금속편으로 제작하는데 파이버랑 같이 해서 혼합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파이버로 코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요성도 있고 내수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수성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합성 수지관은 왜 되냐 이거예요. 얘네도 플라스틱이라서 잘 탈 텐데 왜 되냐 하면 얘네들은 내화구조 벽 속에 수납하니까 매립시키니까 매설하니까 그래서 화열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 합성수지관에 쓸 수 있다 이러고요. 합성수지관으로 쓰이는 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이 PVC관이 있어요. 하이 PVC관은 굉장히 단단하고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수직벽체에다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가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난연성 CD관. 얘네들은 이제 수평 부분에다가 이제 바닥 같은 데다가 많이 시공을 하고 난연성 CD를 물론 수직에도 이제 공사 편의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 PVC를 안 쓰고 난연성 CD를 쓰려면 얘네들 철근에다가 정말 단단하게 묶어놔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얘네의 경로가 막 뒤틀리거나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25mm. 도대체 25mm는 왜 나온 거냐 이거. 왜 25mm 이상이냐 하필 요건데요. 우리 콘크리트 타설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굵은 골재에 자갈 같은 거에 이제 최대 치수가 25mm예요. 그래서 25mm 안에다가 더 이상 안에다가 매설을 해야 벽이 이렇게 있는데 타설을 할 건데 전선관이 이렇게 갔어. 근데 얘 25mm 이상인 게 이렇게 있으면 골재가 평면이 균일한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벽에다 가까이에다가 전선관을 붙여놓으면 골재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얘네들 불균일하게 이제 표면이 타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25mm 이상으로 한 이유는 뭐냐?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기 위해서. 타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요 상기전선을 사용하는 거의 첫 번째 건 요거고요. 두 번째 게 있어요. 노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선관에도 안 넣고 당연히 이제 벽체에도 안 넣고 노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언제냐면 아예 내화 성능이 있는 그래서 다른 실에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배선 전용실에다가 전선을 설치할 때는 얘네들은 노출 설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얘네들 만약에 이런 배선 전용실에 혹시 얘네 뭐 EPS, TPS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일 텐데 여기에 이제 타설비 배선이 있어요. 타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에서 이제 단락이 나면서 이제 스파크나 아크가 생기면 그 불이 이제 소방용 배선에 전선에 옮겨 붙을 수가 있잖아요. 노출 설치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법이 15cm 이상 이격해라.
아크나 스파크 튀는 거에 이제 거리에서 좀 멀게 하려고. 또는, 이 배선 지름에 1.5배 이상. 당연히 얘의 배선이겠죠? 그죠? 얘가 크면 클수록 아크나 스파크가 멀리 튈 테니까. 그래서 얘네의 1.5배 이상의 높이를 가진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거나. 요런 거 설치를 하면, 요런 걸 설치하거나 이격을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설치하느냐? 이것도 이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좀 전에 얘기했지만 타설비 배선에 단락이 나면 아크나 스파크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소방 배선에 배선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뻔한 얘기인데 글로 쓰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화 배선의 종류 하는 방법의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 두 번째는 내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아예 이제 내화 전선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내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이제 시공하라고 나오냐 하면 케이블 공사 방법에 의할 것 이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케이블 트레이 위에다가 이게 수납 얹어 놓는 거예요. 그냥 내화 전선을. 얘네들이 어차피 불에 잘 견디니까 그 위에 이제 그냥 수납해서 노출 설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만약에 이건 또 이제 또 시험에 가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화 전선을 전선관 내에 수납해도 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사회에서 나온 의견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내화 전선의 특징은 온도가 상승하면 절연 내력이 급저하해요. 절연 내력이라는 거는 그 절연을 유지할 수 있는 전압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압에도 약간 높은 전압에도 절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약간 높은 전압에도 절연이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급저하된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전선관에 수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얘네들 화열에 노출되면 이게 타지는 않아. 잘 타지는 않아. 잘 타지는 않는데 얘네들 대신에 통풍이 불량하죠. 전선관 안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서 이 금속으로 된 전선관에서 막 뜨거운 열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내화 전선들은 수납하면 안 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케이블을 그냥 넣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벽에다가 매설할 때는요. 요거는 화열에 노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절연 내력 급저하, 뭐 온도 상승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는 전선관에 수납할 수 있다. 전선관 내에 수납이 가능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상 콘센트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이제 쭉 연결하는 이제 커넥션 박스까지는 이거 전선관을 설치를 해도 된다는 거야. 내화 전선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는 내화 전선은 노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자마자 이 박스 나온 다음에 그죠? 이렇게 이제 요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화 전선의 성능 기준이 있는데 얘네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화 전선에 대해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개정이 됐죠.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 성능을 요구합니다. 내화 성능을 요구하고요. 난연 성능을 요구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기준만 써놓을게요. KSC IEC 60331-1과 2에 근데 그거 할 때 온도는 830도로 가열하고
견디는 시간은 가열 시간은 120분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에 이제 표준 이상을 충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1과 2는 차이가 케이블의 지름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 볼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연 성능, 잘 안 타는 것도 있어야 돼. 그래서 KSC, IEC 60332 다시 3-24의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가지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옛날에는 750도씨에 90분 동안 시험을 하는 일반 내화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이 전선의 이제 품질, 기술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화재가 났을 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기준들 보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일반 내화 기준을 80도씨에 120분의 고내화로 개선한 거다 이럽니다만, 사실 뭐 선진국에 비하면 이거 고내화라고 부르기 민망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보면 900도도 넘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케이블들도요, 요거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보다 900도로도 맞출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 이게 개정이 된 내용이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네 어떻게 시험하는지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봤죠? 내화 배선에 대해서 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내열 배선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쟤네를 내화 배선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상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상기전선만 쓸게요. 어차피 긴 말이지만 저것까지 다 써야 되지만, 상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얘네들은 전선관에 넣어가지고 매설했는데 얘는 매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열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좀 제한이 돼요. 금속관이 되고요. 근데 이 노출 설치를 할 거니까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도 어차피 대기 중에서는 그렇게 습기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해서 금속재 가요전선관도 돼요. 그래서 일종이든 이종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 내에 전선을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기술사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뻔한 얘기지만 왜 여기에는 이종이란 말 없냐? 노출 설치하기 때문에 내수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합성 수지관은 왜 안 되느냐?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얘네는 노출 설치를 하니까 화열에 노출되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대피할 사람들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망하게 하고 막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설치가 있죠. 두 번째. 노출 설치는 동일해요. 내화 성능을 가진 배선 전용실에 두는 경우 노출 설치할 수 있고, 타설비 배선이 있는 경우 걔네들 1.5m 이상 15cm 이상 이격시키거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 내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로 나와요. 뭐라고? 케이블 공사 방법에 의할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옛날에는 내화 또는 내열 전선이었는데 내열 전선이 삭제됐어요. 이거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내열 전선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FR3 뭐 이런 게 내열 전선이라고 불렀는데 얘네들 국제적으로 없는 거고여서 얘네들은 삭제한다. 그래서 없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 강의에 제가 보충 자료를 붙여놨는데, 두 개를 붙여놨는데, 한 개는 이 배선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모아놓은 건데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붙여놓은 게 뭐냐면 이 내화전선의 시험 방법을 붙여놨죠. 그건 지금 같이 잠깐 강의 멈춰놓고 출력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